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5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40번까지 순문제네요. 자,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생명보험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문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법 관련 있죠. 보험업법 관련이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생명보험 약관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는 거겠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에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자본시장법도 있고요. 자,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하고는 생명보험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실은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정답은 2번. 예, 거리가 먼 것은 금융중심주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금전거래가 수반되는 유상계약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예,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해야 되고요. 보험자, 즉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전거래가 수반되는 유상거래가 맞습니다. 2번,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약관을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자, 계약의 성립 요건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요건이 없는 불효식 계약이죠. 예, 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약관을 제시를 하고 보험계약자가 승낙하면 성립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이행하는 선의성이 요구가 되고요. 보험계약자는 정형화된 약관을 전체로서 동의 또는 거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닌 것은, 자,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아닌 것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은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와 결국 같은 문제죠. 성인병 특약, 보장을 추가, 확대하는 거죠.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을. 휴일 재해 보장 특약, 휴일에 재해가 생기는 것에 대한 보장 특약 추가하겠다는 거죠. 연금 전환 특약은 보장성 보험인데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이죠. 그래서 이번 특약 같이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은 돈을, 즉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전환 특약을 선택하는데 보험료를 더 내지는 않죠.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특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은 보험 가입의 주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자, 보험 가입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축이냐, 보장이냐, 그죠? 네, 저축성 보장, 이게 바로 보험 가입의 주목적이죠.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은 뭡니까? 바로 보험사고, 주계약의 보험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따른 분류가 바로 생존, 사망, 생사, 혼합보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이네요. 정액 보상을 주된 보상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의사 관계 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부과 특약이 존재한다. 생명보험 상품은 대부분 비갱신형 상품이다. 이거 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지문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지문들도 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처럼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똑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보다는 여기에 나온 지문들이 하나의 정답이 되어서 문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상품이다. 자, 종신보험이 바로 대표적인 사망보험이죠. 3번 지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상품은 생사혼합보험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다양한 특약 부과할 수 있는 종합보장 설계 가능한 상품이죠. 예. 그 다음에 만기 환급형으로는 설계할 수가 없다. 얘도 제가 조금 이제 보면서 유익게 봤는데요. 종신보험의 만기는 뭡니까? 종신이죠. 즉, 사망 시점이 바로, 만기입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만기가 됐다는 건 사망했다라는 뜻인데 그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기 환급형으로는 설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문도 이번에 제가 새롭게 본 지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보험은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 못하죠. 그래서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땡땡과 땡땡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예, 어린이니까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큰 이게 일단 키워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 못하니까 사망보험금 자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굉장히 얘는 동일한 문제도 계속 나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만약에 기억을 잘 못하시면 이렇게 저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어떤 게 키워드인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업계는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 기준을 제정하여, 예, 여기까지 맞아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거 다 틀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애인 전용 보험, 장애인 차별 금지, 이거 다 뭐냐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해라. 동일하게 해라. 더 우대하는 거 이것도 원하지 않는다. 동일하게만 해라. 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한다. 이거 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느냐, 아마 이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보험청약 심사 시 가입 당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비장애인하고 똑같다. 비장애인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종신연금형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예, 맞는 지문이죠. 얘도 많이 나옵니다. 2번.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 자, 연금을 불입하는 이유는 뭐 일반 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기본적으로 연금을 수령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고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금만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지문.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3번, 4번 어떤 지문인지 보죠. 위험보장기간의 사망 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제1보험기간이죠. 계약 소멸합니다. 4번. 위험보장기간과 연금 지급기간은 당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보험료 납입기간, 연금 지급이 이제 위험보장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지급기간은 뭐 55세, 60세,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기간 이렇게 해서 당연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연금 보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은 무엇인가? 자, 변액보험이 4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딱 4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변액보험을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자, 사망보험금을 기본보험금
이 아닌 기납입 보험료와 비교해서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최소 기납입 보험료를 보증한다는 소리죠. 자, 기납입 보험료를 기본 보증하는 것은 저축성 변액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일단 해당이 안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런데 나를 보시게 되면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기능이 있다. 얘는 유니버셜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라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예,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라는 보험계약에 대한 특혜, 절세 혜택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교육보험은 종신보험의 활성화로 인해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얘도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종신보험은 다양한 보장의 종합이 가능한 맞춤형 보험 상품이다. 다양한 특약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4번 일반 종신연금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한다. 자, 얘가 틀린 질문입니다. 자, 일반 종신보험과 장애인 연금보험이 서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용이 장애인은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짧은 기간에 다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을 해야 비슷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일반 종신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재산보험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각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중 온전히 한 분야에 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레이존, 회색지대네요. 그레이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상법상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임보험으로 분류가 된다.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은 상법에 언급이 없다.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상법상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임보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은 실손보상뿐만 아니라 정액보상으로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할 수 있다가 특징이었죠. 그래서 다가 틀린 지문이니까 맞는 보기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재산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산보험의 특징이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축성보험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즉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뭐 이런 경우죠. 암으로 사망할 경우 책임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4번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은 보험사고 시에 비례보상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뭐 지문으로도 사지선다형으로도 잘 나오는 문제고요. 이 표도 간혹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와 발생 시기를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자, 상해보험은 보험사고는 사망담보니까 사망은 일단 확정이 돼 있죠. 다만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확정입니다. 상해보험은요, 보험사고 언제 날지 모르죠. 불확정입니다. 발생 시기도 불확정입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다 불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불확정, 불확정 둘 다 시기는 알 수가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상해보험의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자, 아주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재산보험에서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다. 그 하나가 뭡니까? 질병 사망보험금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뭐
실손의료비 보험도 마찬가지고 질병보험도 마찬가지고 상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은 반드시 특약으로만 보장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 뭐냐? 질병사망보험금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문제도 한 10번 보면 9번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문 하나를 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틀린 지문 살펴보죠. 1번.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1개월 이내. 1개월에 대한 지문도 자주 출제가 돼요.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어떤 지문인지 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변경된 직업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이 된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도록 직업직무가 바뀔 수 있죠. 예.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직업직무가 바뀌어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변경이 됐는데 집에서 청소하다 다쳤어. 이건 직업직무하고 변경된 거 아무 상관이 없죠. 이런 경우는 전액 지급이 된다. 이 말입니다. 3번.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알려야 돼요. 반드시 알리게 되면 보험회사는 높아진 직업직무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세요라고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4번. 직업직무 변경 사실은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 회사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이 지문 하나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36번.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병보험. 1번. 다양한 주계약과 특약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은 다 주계약과 특약 형태로 다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주계약으로만 판매되는 상품만 딱 하나가 있죠. 뭡니까? 실손의료보험. 자, 실손의료보험만 주계약으로만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간병보험도 상해보험도 주계약 특약으로 다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질병,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3번. 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다. 다 맞는 거죠. 상해보험은 1년 이상이죠. 그럼 4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실손으로 보상하는 치료비 보장상품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에서도 당연히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보험 자체를 생명보험에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보험은 실손보상 가능하죠.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7번.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죠. 높아서 면책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암보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2번.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 및 요양자금 보장하죠.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 갱신시 보험료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38번.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해질병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여기가 이제 많은 함정인데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맞는 질문입니다. 2번. 2018년 4월 1일부터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약으로는 판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독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다. 제가 좀 전에 질병보험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3번.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자, 실손의료보험도 질병보험의 하나의 종류죠.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위험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중복가입을 하게 되면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39번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장기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왜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게 약간 좀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을까요? 장기간병보험, 재산보험이잖아요. 그죠? 재산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다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만 취급 가능하다. 얘가 틀린 질문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서 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정답이 너무 쉬워서 뭔가 다른 함정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번 갱신형, 비갱신형 모두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특약 모두 판매 가능합니다. 4번 피보험자의 간병연금 수령 종료 시 계약은 소멸합니다. 간병연금 수령 종료 시나 간병연금을 수령하는 피보험자가 뭐 사망을 했을 때도 계약은 소멸하겠죠.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병연금을 받을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당연히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질병보험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 나왔네요. 1번 일반적으로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질병보험 중에 하나가 암보험이죠. 그래서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면책기간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질병수술 시, 입원 시, 요양에 따른 비용 발생 시 필요자금을 보장하는 것이 질병보험입니다. 3번 질병보험은 주계약 형태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주계약, 특약으로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4번 상해로 인한 질병을 보장한다. 자, 원인이 상해로 인한 질병은 질병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보험에서 보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질병보험은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핵심이 있었죠. 그래서 상해로 인한 질병, 즉 외래의 원인으로 인한 발병된 질병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5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40문제 모두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여기서 나온 지문 하나하나가 다 정답이 되는 지문으로 문제가 맞는 것은 무엇인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문 하나하나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